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된장찌개 한 그릇. 한국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밥도둑이죠. 된장찌개에는 두부와 호박, 팽이버섯, 그리고 칼칼한 맛을 내는 고추까지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깊은 맛의 된장찌개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의 소울푸드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된장찌개를 떠먹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료가 해외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슨 소리? 이건 우리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어 만드신 된장과 호박, 고추로 요리한 100% 국산 된장찌개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산 농작물을 소비하면서도 해외에 돈을 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의 중력에 빠져봐. 지식의 수영 Let's go. 우선 찌개의 재료를 살펴봅시다. 된장찌개에는 콩, 호박, 팽이버섯, 고추가 들어갔죠. 주인공인 콩은 미국이, 팽이버섯은 일본이, 매콤한 청양고추는 독일이 종자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 분명 국내산인데 그 씨앗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20세기부터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종자 주권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작물들 중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벼, 옥수수, 바나나, 수박 등 대부분의 작물들은 식량의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작물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개량하고 변형시킨 결과 오늘날의 작물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종의 개량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던 해외 기업들은 종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굶주니 해절로 인해 종자 확보에 한 발 늦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출발했던 우리의 종자 사업은 1997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제 겨우 꼽힌 한국의 종자권이 해외 기업에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청양고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청양고추는 1983년 당시 고추박사로 불리던 유일웅 박사님이 한국인의 알싸한 매운맛을 살리기 위해 제주도의 재래종 고추와 태국의 매운 하늘초를 교배시켜 7년 만에 만든 K 매운맛의 결정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양고추는 충북 청양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고 청양고추의 이름을 따 고추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양고추의 이름은 충북 청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청양고추의 이름은 유일용 박사님이 시험 재배를 성공했던 경상북도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우리 고추 종자를 우리는 로열티를 주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청양고추의 종자권을 가진 중앙 종묘가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회사는 다시 미국의 몬산토로 그리고 2018년에는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인 바이엘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키운 고추를 먹으면서도 씨앗값에 포함된 로열티를 독일 기업 바이엘에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K라면 중 대표 주자가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인데 이 라면을 먹고 수출할 때도 우리는 독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수확한 고추에서 씨앗을 빼서 다시 심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종자 회사들은 씨앗을 처음 심었을 땐 최고의 수확을 내지만 다시 심으면 형편없는 결과물만 나오게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일회용 씨앗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터나 종묘사의 모종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콩의 경우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 콩의 원산지는 바로 한반도와 만주지역,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우리 작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기였던 1920년대 미국 연구자들은 한반도 전역을 돌며 수천 종의 야생콩 종자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콩 씨앗들을 개량해 특허를 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콩 생산국가가 되어서 거꾸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콩들을 세입해오고 있습니다. 원산지 주권마저 도둑맞은 셈이죠. 이 종자 시장의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현재 금값이 1g당 12만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파프리카 씨앗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최고급 파프리카 씨앗 1g의 가격은 무려 20만 원에 육박하는데 현재 금값보다 1.5배나 더 비쌉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파프리카와 토마토 종자의 50%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종자에 대한 로열티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수익을 전 세계 단 7개의 거대 기업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은 어떨까요? 나주하면 배, 제주하면 감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먹는 나주배의 80% 이상은 일본 품종인 신고이입니다. 제주 감귤 역시 90% 이상이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들이죠. 사과는 어떨까요? 충주 사과, 청송 사과라고 부르지만 정작 우리가 먹는 사과의 대부분은 일본 품종인 부사나 아오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의 상당수는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키운 작물로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번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딸기밭의 90% 이상은 육보나 장이 얕은 일본 품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내라고 거세게 압박했죠. 그야말로 딸기 로열티 폭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논센 딸기 시험장의 연구진들이 일본 품종을 이기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한 끝에 설향이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설향은 일본 딸기보다 병충해 강하고 수확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맛까지 갖추었습니다. 로열티를 10원 더 내지 않는 설향에 농민들은 열광했고 일본 품종을 몰아내며 현재는 딸기 시장의 90% 이상을 우리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주권을 지켜야 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 이제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녁 밥상에 오른 된장찌개를 보며 너 주인은 누구니? 라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관심은 종자전쟁에서 우리 식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식은 곧 힘입니다. 이상 지식행성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